2021년 4월 26일 월요일 오후 6시 23분입니다. 이거 참 모처럼 자전거를 타는데요. 이거 언제쯤 될지는 모르겠네요. 작년에 내가 몇 월 달에 지는 모르지만은 자전거를 잃어버려 가지고 그대로 계속 그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걸어 다니기도 하고 이랬는데, 오늘 우리 직원 한 분이 자전거를 한 대 또 내보고 타고 다니라고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자전거를 이제 타고 다닙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짜를 기억합니다. 2021년 4월 26일 월요일. 자전거 타기 좋은 날씨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뭐 좀 있으면 여름인데 청명 다음에는 입하잖아요. 청명 고구 다음에 입하지. 고구 지났으니까. 이 보면은 물이 참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33번째 공약이 이제 식수혁명인데, 4대강과 상수도 수원지의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농약을 이제 미생물 농약으로 바꾸고 공장의 오폐수를 완전히 차단해서 국민 모두에게 일곱 식수와 무농약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 정말 오폐수를, 공장의 오폐수를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물이 상당히 썩은 물입니다. 경치는 좋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낮에 잠깐 내려봤는데 내나 대선 주자 선호도 이래가지고 YTN인가 이래 보니까 윤석열이가 1등으로 나오고 이재명이가 그 다음에 따르고, 그 다음에 정세균이 이낙연이 또 홍준표, 안철수 주로 그래 놓더라고요. 그래 놓는데 허경영 총재는 안 보이더라고요. 참 이놈들 참 언론에서 아예 이제 무시 작전으로 나갔는데 참 뜯어 고쳐야 되는데, 어차피 이제 허경영 총재님은 대통령 돼 있는 거는 딱 정해져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되어 가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중이죠. 참 이 이야기는 내가 내 18번이고 내 하는 이야기입니다. 라나 회장님이 내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미국, 우리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카고에 간 지가 한 4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이 카발들의 이제 이야기, 즉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그런 배경에 딥스테이트 세력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아주 아마 잘 알고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아마 제일 잘 알지 않느냐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분이 9.11 테러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어떻게 비행기 2대가 가가지고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느냐. 이제 여기서 의심을 좀 하면서부터 의심을 계속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카발들의 실체를 이제 이분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주장은 한결같이 그럽니다. 트럼프가 복귀를 하는데 언제 될지는 자기도 모른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라나 회장님한테 전화가 또 이렇게 막 온대요. 항의 전화가 온대요. 왜 트럼프가 복귀한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느냐.
막 그렇게 이제 막 항의 전화를 많이 한대요. 그런데 자기도 그걸 모른단 말이야. 날짜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는 이미 진행은 되고 있다. 막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언제쯤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죠. 곧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지만은 지금 3년 전이죠. 2018년도 6월 달에 트럼프하고 이제 김정은하고 만났을 때에 그때 언론에서 한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3개월 이상 그 보도를 했어요. 해가지고 거기 언론에서 진짜 뭐 주야장창 그것을 보도를 했어요. 그것을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그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 민주당이 거의 압승을 했어요. 뭐 도지사, 시장, 군수, 뭐 시의원, 구의원들 뭐 전부 다 민주당에서 싹쓸이 했다시피 했는데 그와 같은 배경에는 김정은과 트럼프가 이제 만난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엄청 언론에서 보도를 아주 많이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영향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그런 투표를 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듯이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이제 되실 때는 내가 볼 때는 이제 트럼프의 복귀, 거기죠. 트럼프가 복귀할 때 뭐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 놀래죠. 그리고 라나 회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이제 지금 우리가 휴대폰이 없으면 뭐 진짜 한 시간도 참 불편해서 안 되잖아요. 휴대폰을 그냥 노상 이제 뭐 늘 끼고 다니니까 거기서 뭐 카톡이라든지 뭐 전화라든지 뭐 모든 것이 요즘 뭐 휴대폰으로 다 하니까 심지어는 뭐 금융거래도 전부 다 휴대폰으로 다 하잖아요. 그리고 뭐 메모지도 여기 다 돼 있고 이러니까 휴대폰을 잠시라도 이제 놓아서는 참 이렇게 굉장히 생활의 필수품이 됐는데 이 휴대폰이 한 열흘 정도 작동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하네요. 열흘 정도. 휴대폰뿐만 아니라 이제 인터넷도 그래야 되고 이제 기존의 어떤 방송들도 한 열흘간 이렇게 암흑천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 놀랄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 세상에 이거 왜 이러느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와 같이 한 열흘 정도 암흑천지가 되고 난 이후에 트럼프가 짠 하고 이제 복귀를 하는가 봐요. 복귀할 때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아리조나 주에 재검이 실시가 됐는데 민주당에서 상당히 그 또 방해 공작을 또 많이 하는가 봐요. 또 뭐 소송도 걸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이제 결국 가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필 규정이니까 바른 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악이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 인류 역사의 큰 대세가 지금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려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 한국의 허경영 총재님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는 트럼프와 파트너가 돼 가지고 이 세계를 완전히 이제 새롭게 하는 것이 이제 뭐 원래부터 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눈앞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그와 같은 상황이니까 지금 아리조나 주에서 이제 민주당이 좀 이렇게 방해 공작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가서는 이제 바로 밝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6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6주 같으면은 한 달 하고도 이제 2주간이니까 한 달 보름이죠. 그런데 그 3주 정도면은 조사가 끝나고 3주 정도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조사한 내용에 대한 브리핑이라 그럴까 이제 어떤 그 내용을 정리하는 기간이 또 3주 정도 걸리는가 봐요. 그래서 도합 6주인데 6주 같으면은 이제 시작한 지가 한 2, 3일 됐다고 하니까 5월 25일이 한 달이라고 하면은 뭐 6월 한 중순쯤 되면은 그게 발표가 나겠죠. 그래 되면은 아리조나뿐만 그런 게 아니고 문제가 되는 5개 주 펜실베니아하고 이제 조지아주 또 두 개 더 있죠.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재검이 이제 또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 워터마크를 쉽게 말해서 가짜 용지가 투표지가 아닌 가짜 용지를 막 인쇄를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는 이제 워터마크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그거는 가짜 투표지예요. 그렇게도 보고, 또 이제 그렇게도 조사도 하고, 이 투표지가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도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일일이 이제 투표한 사람한테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서 당신이 이제 투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도 또 확인도 한다 그래요. 아주 은밀하게 하는가 봐요, 애리조나 주에서.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서 이제 그것이 합법적으로 이제 바이든이 물러나게 되고 트럼프가 이제 등장하게 되겠죠. 그 외에 이제 열흘간 이제 그것이 인터넷이 중단되면서 그런 비상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게 되겠죠. 그래 되면 미국에 이제 그 당시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인 이제 탑 뉴스가 미국의 부정선거를 이제 언론할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이제 이 이야기는 뭐 여러 번 하는 이야기지만은 뭐 여러 번 하는 이야기가 반복되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 되면 작년 4.15 총선에 우리나라 4.15 총선도 그게 이제 부정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그 민경욱 의원이 거기에 대한 책을 이제 2권이나 썼잖아요. 300페이지짜리. 그게 이제 또 다 밝혀지게 되고 나면은 진짜 그 엄청난 사건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은 뭐 이거는 우리나라 정권은 그냥 뭐 내려앉게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년 3월 9일까지 가겠느냐. 물론 뭐 3월 9일 날 대선이 지도되고 뭐 안 해도 되는데 그 앞당겨지지 않느냐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무효표가 이제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우편함을 다시 이제 개봉해보고 그런 소송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한 이제 10% 이상이 되잖아요. 그래 되면은 또 15% 되면은 이제 40억 선거 비용 든 것을 반환 소송, 기타금 5천만 원 외에 선거 할 때 든 비용 40억 반환 청구 소송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4.7 사전 선거에 있어서 어떤 조작이나 부정이 있었으면 그것도 아마 밝혀질 것 같아요. 양심선언 하시는 분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돼서 앞으로는 이제 총체적으로 그 모든 이슈가 부정선거를 밝히는 거, 또 양심선언 하는 거, 그와 같은 어떤 큰 태풍의 바람이 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경영 총재님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나는 뭐 한평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냥 2015년에 이제 유튜브를 그때 처음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유튜브를 듣기까지 그러니까 그걸 우성재야라 그러잖아요. 우성재야 소울음 소리가 이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제 매화를 친다 이 말이에요. 그 소울음 소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게 사이클이 맞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 사이클을 주파수가 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하늘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세요 뚜뚜뚜뚜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런 말해서 좀 미안하지만은 참 개돼지처럼 사는 사람들은 뚜뚜뚜뚜뚜 아무리 보내도 그거는 자기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소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개돼지처럼 살았다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인생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할 때에 자기가 그냥 막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이렇게 좀 살다가 이렇게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것도 좋은 거지만은 그게 또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여기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허영영 총재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간절히 원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참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라면 아주 좀 뭐 행운하라 그럴까? 안 그러면은 내게 있어서는 딴 사람에 비해서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고나 할까? 또 아주 좋은 면이 있었다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첫째는 이제 내 요한이라는 친구를 만나고서부터 인생의 이제 반환점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의 김진명 소설가님이 하다시피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을 이제 인생의 좀 목표를 좀 삼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김명수 교수님 지금도 살아 계시죠. 그분 자제분들이 전부 다 잘 됐더라고요. 전부 다 뭐 자기 자제분들이 지금 다 대학 교수로 해서도 다 정년퇴직하고 이제 이렇게 되고, 뭐 정손자들도 뭐 엄청 잘 됐더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참 훌륭하신 대스승님이신데, 그분한테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막 그렇게 하면 돼요. 또 거두절미하면 딱 그거예요.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남을 행복하게 해줄 때 자기가 잘 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정신, 막 그분의 가르침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정신, 그리고 기도, 사랑, 그리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 봉사하는 사람이 정말 잘 된다는 거, 그런 것은 내가 아주 내 마음 깊숙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스승님이 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또 스승님이 있죠. 그러니까 고현본 목사님이라고, 나는 정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지, 나는 그분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참 몇 년간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있었기 때문에 한 1년, 2년간은 집중적으로 가까이 있었고, 한 3, 4년간은 조금 이렇게 가까이 있었어요.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볼 수 있었다는 거. 참 이 세상의 성직자, 특히 기독교나 가톨릭에 대한 성직자들이 보면은 전부 다 참 이런 말 하기는 미안하지만은 참 쓰레기가 많은데, 기레기라고 하니까 뭐냐니까, 기레기를 맨 처음에 난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몇 년 전에 몰랐어요. 그런데 가만보니까 기자 쓰레기라 그러더라고. 기자들 중에 쓰레기 기자를 가지고 기레기라 그러던데, 참 성직자, 목사나 신부들 중에서도 훌륭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쓰레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훌륭하신 분은 있다는 것을 말만 하지 직접 본 사람은 좀 드물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 정말 훌륭하신 그런 목사님을 내가 참 간절히 참 이렇게 사모하고 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했던 그런 내 청소년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분의 생각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한경진 목사님하고 아주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한경진 목사님은 5천만 우리 기독교 5천만 우리 한국 사람들을, 한민족을 다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것을 이렇게 뜻을 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는 스승보다 더 뛰어나잖아요. 그래야 되지. 청출어남이라 그럽니까? 내 같은 경우는 거기보다 더 뛰어나요. 더 뛰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여유 없이 다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기독교로 가지고 전 세계를 통일시켜 가지고 말이야, 단 한 사람도 여유 없이 전부 다 기독교인을 만들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생각을 아주 초창기에 그런 뜻을 품었다 이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은 거기 아마
일본 군관학교 시절 때 아마 일본에 그 유신혁명이 있었어요. 쿠데타가 있는 것을 연구를 쭉 이렇게 하고, 또 6.25 전쟁을 지나면서 이제 그 별을 달고 자기 직속 상관이 아마 쿠데타를 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됐어요. 그때 그 장군 이름이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항상 연구를 했어요. 한 몇십 명만, 얼마만만 딱 가지면은 이 대한민국을 탁 이렇게 쿠데타를 해가지고 정권을 잡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했었어요. 5.16 혁명 일어나기 전에 그 이야기를 많이,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그렇듯이 나는 청소년기 시절 때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인류 전체 한 사람도 여비 없이 모두가 다 성자로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인은 100% 예수와 거의 동급이 되는 그런 성자가 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성자가 되는 그런 성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도 참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엄청 강했다 이 말이에요. 그 정신이 내가 고현봉 목사님으로부터 내가 배웠던 거예요. 그분 생각이 그러니까. 그래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넘치다 보니까 결국 가서는 종교라고 하는 말이라든지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 이 모든 뭐 기독교 성경 이거는 뭐 바울도 쓰고 또 여러 딴 사람들도 쓰고 이랬는데, 모든 것이 사람의 그 두뇌에서 나온 거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알게 되고, 결국 가면은 이제 불교의 세계와 그게 같이 이해가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독교에 참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여러 모든 이웃을 이렇게 참 잘 되도록 이렇게 염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보살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기영 박사님을 그렇게 또 만나게 되고, 그 이기영 박사님을 내가 보았다는 거, 이것도 나로 봐서는 굉장히 행운이었어요. 그분 밑에서 이렇게 법회를 이렇게 듣고, 그분이 아마 원효 스님이 환생하신 분이다라고 할 만큼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 두 분의 스승님은 정말 그 사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있다고 하면은 참, 인류 전체를, 그 이경 박사님 같은 경우는 참 모든 사람이 성불되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랐던 그런 분이고, 고영범 목사님은 모든 사람이 다 이제 그 예수님의 그 기독교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그렇게 바랐던 분이고, 그런 분들이 나의 어렸을 때 내 대스승님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스승님으로부터도 이제 만족이 안 된다고, 결국 그래서 강정산의 이제 가르침에 이제 문을 두드리게 되고, 그래서 선천후천이라는 말도 이제 알게 되고, 뭐 최수훈 대신사, 김일부 대성사님 또 이렇게 했는데, 나는 강정산이 그냥 그 이 인류를 구해주는 최고의 그 참 강정산이 이 세상에서 오셔가지고 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 바로 그분인 줄 그렇게 알았죠. 그래서 강정산을 미륵 부처님도 알았고 말이야. 하늘보좌에서 인간으로 오시어 우주 일가의 후천 성경을 열어주신 개벽장 하나님이시며 미륵 존불이시며 3개 대권을 주재하옵신 정산 상제님이시여. 내가 그것을 엄청 많이 외웠어요. 그런데 그게 또 아니다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강정산은 아마 뭐 성자보다 한 칸 더 위에 있는 진인 정도 되겠죠. 그것을 내가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참 진짜 아무런 허경영 총재님을 만나기 전에,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를 보기 전에는 막 나는 허경영이라고 하는 분을 알긴 알았지. 17대 대선에 나오셔가지고 공약을 너무 허황된 공약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박근혜하고 결혼 문제, 명예훼손, 하여튼 비슷한 걸로 해가지고 감방에 갔다 오신 분이고, 아니, 구속 수감됐던 분이고, 그 뒤에 나오셔가지고 그냥 내 눈을 바라봐, 이런 홀미, 이런 라이나우, 이런 음악을 만들었다가 또 이제 한번 또 이제 언론에서 그것이 알고 싶단가, 그리고
하여튼 그 SBS하고 MBC에서 하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서 한번 하고 이제 조용히 사라졌던 분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런 분이 이제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그런가 뭐 조용히 뭐 붕 떴다가 또 사라지는 사람이 오죽이나 많습니까? 대선 주자, 대선에 출마해가지고 반짝 떴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니 하고 말아버렸지. 그런데 도저히 무슨 뭐 강정산이 나는 그 강정산의 가르침이야말로 그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 모든 것을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쳤다고. 그 기초는 기독교 불교의 기초를 두고 그래 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내 마음 갈 곳을 이러지. 나 이 이야기 여러 번 해요. 아무 이 세상에 그 어떻게 좀 뭐 참 이렇게 대스승님이 좀 뭐 없는 거야. 없지. 뭐 아무도 없는 거야. 뭐 내가 어디 가서 뭐 누구한테 물어보겠느냐고. 인자는 없는 거라고. 석가 불교 뭐 기독교 이것도 안 되고 강정산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럼 내 한평생 살아온 것은 진짜 뭐 이래가지고 사라지는 것 같다 싶었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허경영 총재님 유튜브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딱 들으니까 가만 보니까 이분이 참 이 세상을 바르게 이제 바르게 정력 세상을 열어주는 바로 그 주인공이시다 말이야. 그 대단해요. 그리고 뭐 띵했죠. 처음에 딱 뭐 좀 들으니까 이분이 진짜 그 굉장히 박식하시고 뭐 풍수 지리 뭐 사주 관상에다가 뭐 종교에 대한 해박한 뭐 지식이 뭐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보니까 이분이 이야말로 이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 바로 참 신인이시라는 것을 아주 확신하죠. 아주 확신해요. 나는 이것을 허경영 총재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한 50평생이 다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작년 4.15 총선에서 뭐야 결과도 보고 그거는 뭐 이렇게 됐으니까 총재님은 그 앞 인류의 참 주인공이시고 그분이 틀림없으니까 이것은 하나의 무슨 예행 연습을 한 것이고 나 바로 그래 이야기했어요. 그 4월 15일 날 밤 10시 30분에 내가 녹화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 했고 그러니까 마음이 전혀 뭐 조금도 동요되고 그런 게 없어요. 담담해요. 자, 그래서 총재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이제 여시는데 지금 미국에서 그런 큰 그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큰 바람이 이제 불 거고 또 그게 즈음해서 우리나라도 같이 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양심선언하는 사람도 나올 거고 또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직접 고소한 것이 있으니까 이번에 며칠 전에 하셨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슈가 되고 또 언론이 또 바로서게 되고 카발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 무기가 언론인데 그것이 이제 카발들이 거의 다 구속 수감이 다 됐잖아요. 지금 거의 다 됐어요. FBI 그 국장 뭐 콘인가 뭐 그 사람이 뭐 자고 있는데 뭐 반스바람으로 자고 있는 거 미 해병대 세 사람이 가가지고 깨워가지고 말이야 하니까 뭐 자기가 비계 밑에 있는 그 권총을 끄집어내려고 막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면서 고함 지르는 것을 개머리판으로 말이야 한 방 때려버리니까 그냥 기절해가지고 기절한 놈을 이제 기절한 채로 돼 있는 것을 관타나모로 이제 끌고 갔다 그러는데 하여튼 뭐 미국이 참 FBI나 CIA 이런 CIA 국장은 벌써 이제 구속됐고 이런 사람들이 참 얼마나 썩었느냐고. 그러니까 참 저 간디의 그 만국의 7가지 요소 말이야. 첫 번째가 노력 없는 재물이라거든. 노력 없는 재물. 노력 없는 재물을 받으면 되는가? 양심은 그리고 그 도덕 없는 경제, 인격 없는 교육, 양심 없는 쾌락, 희생 없는 종교, 원칙 없는 정치, 환경 없는 과학인데 그 노력 없는 재물을 받으면 되나? 그리고 그 이전에 교육이 잘못됐단 말이야. 한국의 교육도 미국의 교육도 잘못됐고 한국의 교육도 잘못된 거라고.
정말 교육제도 이거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나는 33가지 공약 하나도 다 중요하지만은 나는 그 중에서 또 뭐 제1로 삼으라면은 나는 교육혁명을 제일 먼저 삼고 싶다고. 다 중요하지만은 그만큼 교육이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말이야. 어릴 때부터 철들 때부터 말이야, 이 천지가 내가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내가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천지와 나와 하나인데 무슨 놈의 욕심이 필요하느냐고.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지만은 그거는 어느 정도 조금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천지가 나와 하나인데 말이야, 뭐 땅이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하고 뭐 그러냐고. 뭐 롯데월드인가 뭐 123층짜리 그 먼지지 뭐 그거 뭐냐고. 일미진정 암시방이라고. 우주 전체가 하나의 먼지고 티끌이잖아. 그런데 그 지구는 그 우주 전체의 티끌로 비하면은 그 티끌도 아니지. 그거는 그 속에 있는 그 월드타워 123층짜리 그 건물이냐고. 참네. 그 돈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고. 아이고 참. 그게 다 하나의 그 일체 유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여몽 한포영이요 여러 영여전이고 응작여시관 해라 말이야. 이 약이 새끼나 이엄승구와 시인행사돈이 불능견제르다. 이 내 총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잖아요. 그런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견성을 했다 할 수도 있고, 태초에 이제 말씀으로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도 이제 그 말이 다 이해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옛날에 도사들이 하늘을 날았다는 것도 다 이해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다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개감유력에 보면 앞으로는 이제 모든 사람이 신선이 되는 세상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교육을 이제 우리가 하겠죠. 해가지고 진짜 정말 욕심이 없고 너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된다는 거, 이제 그런 사회가 이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여시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이야기지만은 무슨 문재인 뭐 대통령이 지금 뭐 5년짜리 4년짜리가 될지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에 문재인 정권이 5년 가는 거, 그 이전에 뭐 박근혜 4년짜리, 그 이전에 이명박 5년짜리, 노무현 5년짜리, 김대중 5년짜리, 김영삼 5년짜리, 노태우 5년짜리, 전두환 7년짜리, 박정희 18년짜리, 뭐 이승만 대통령 12년짜리 그런 게 아니라고. 또 그 이전에 뭐 이시조선 500년짜리 왕국, 이게 또 아니라고. 고려 시대도 한 500년 되는가. 그런 왕조가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완전 새천지를 연단 말이야. 완전 새천지. 정력 시대를 연다 이 말이야. 정력 시대. 전 세계가 하나가 되고 모든 인류가 한 가족이 돼서 다 잘 사는 그런 세상. 이때까지 인류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세상이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 세상을 여시는 분이 허경영 총재님이시고,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를 간절히 이제 사모하고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시는 분이 바로 일만희 전 도통군자다 이 말이에요. 자, 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지만은 오늘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앞에 있는 게 내 자전거입니다. 이상.